freedom of choice, the freedom from fear. This was not the end. It was only the beginning. AM 1230 우리 방송 2024 대선 기획 로드 투 더 화이트하우스 시간입니다. 슈퍼 투스데이 이후에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2024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되어도 여러 가지의 이색 기록을 남기게 될 전망입니다. 먼저는 1912년 이후 11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사례가 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의 역사상 두 번째로 연속이 아닌 징검다리로 재집권에 성공하게 되는 대통령이 됩니다. 아울러 이 두 사람은 양당의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정해지게 되면서 장장 8개월간의 본선 대결을 벌이게 되는 등 이색적인 기록이 연출되게 되는 이번 2024 대선 로드 투 더 화이트하우스 시간입니다. 전쟁에서도 장기전이 되려면 결국은 뒷심 문제가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 될 것이고 선거전 또한 결코 짧지 않은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얼마만큼의 뒷심을 발휘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인 가운데 오늘 로드 투 더 화이트하우스 시간에는 각종 이색 기록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도전한 사례는 1912년 이후에 112년 만이 됩니다.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공화당을 탈당을 해서 대선에 다시 출마를 하면서 당시 공화당의 대선 후보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의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공화당 표가 분열이 되면서 그 분열의 이유가 루즈벨트 대통령도 공화당, 루즈벨트를 지지했던 세력의 분리가 좀 일어나게 됐었던 원래 공화당에 있었을 당시에서의 공화당 세력이 결국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였었던 우드로 윌슨이 어부지리로 좀 승리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대결은 1892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23대 공화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인 민주당 22대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다시 대선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지지율 하락 상태였던 해리슨의 연임을 좌절시키고 24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징검다리 연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이후에 132년 만에 미국의 역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미국은 4년 임기가 아닌 인물을 기준으로 몇 대 대통령인지의 순서를 부여하고 있어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46대 대통령으로 계속 남게 됩니다. 하지만 45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새 임기가 시작되면서 47대 대통령이 되는 것 또한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됩니다. 또 다른 이색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은 미국의 대선 역사상 두 번째로 동일한 후보가 다시 맞붙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전 사례에서는 1956년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공화당입니다.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애들레이 스티븐슨 당시 민주당 후보와 두 번째로 대결한 것으로 당시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거푸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두 후보의 나이가 꼽히고 있고 이 또한 이색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82세의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78세였던 202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는데 재선에 성공을 하면 이 나이의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와 마찬가지로 78세의 대통령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일을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20일생,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14일생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취임 시의 나이가 약 5달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나이가 70세였고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47대 대통령으로 임기가 시작이 될 경우에는 그때에서의 최고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another 이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서의 나이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서 1981년 첫 임기 개시 때가 69세였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1년 조사 때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 당시의 평균 연령은 55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8개월간의 대장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례적으로 조기에 양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이 되게 되면서 오는 11월 5일 그 선거일까지의 8개월 동안 본선 선거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미국의 대선 경선은 통상적으로 1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해서 2월 거친 뒤에 이렇게 그 슈퍼 튜스데이까지 거치면서 우세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구조지만 이전에도 사실 슈퍼 화요일에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사례는 있었어도 당내의 경선이 그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운데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1970년대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양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부터 한 3, 4개월 걸려서 사실상 이르면 5월 내지는 6월 정도의 윤곽이 나온 것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평균 이상의 장기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선은 아이오와 코커스부터 슈퍼 튜스데이까지의 양당 후보가 확정이 되는 데까지 총 51일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정치적인 존재감이 경선 시작 전부터 워낙 컸던 점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레이스를 더 길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의하면 이번 대선이 두 후보에게 지구력 테스트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캠페인은 길고 지루한 싸움에서 어떻게 페이스를 조절하고 자금의 모금과 지출 방식을 조정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트럼프는 분명히 반란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나가세요. 조 바이든 당신 회고입니다라는 그 유행어를 들먹이면서 서로에 대한 공방이 이미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I'm sorry, you're fired. Get out of here.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마치 선거의 전초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국정연설의 부분이 있었고 트럼프 저격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 전임자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고요. A former president actually said that bowing down to a Russian leader, I think it's outrageous, it's dangerous, and it's unacceptable.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바이든의 나이를 공격하는 광고를 내보냅니다.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페인 본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9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광고가 됩니다. 사이버전을 통해서는 트럼프는 바이든을 사이코라고 불렀고 바이든 측은 트럼프를 히틀러에 맞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양 후보 간의 공방이 시작이 되고 있는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대결이나 최고령 취임이라는 공식적인 이색 대결, 여기에 역대급 비호감 대결이라고 하는 비공식 기록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조지아 지역에서의 양 후보가 방문을 하면서 조지아에서의 연설 역시 상대방을 향한 날선 공방을 하기에 바쁜 선거 전 양상이 8개월이라고 하는 긴 장정 속에서 어떠한 이색적인 모습들을 더 연출할 것인지 유권자의 신경 역시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